예, 정말로 김종인 표 밀당이 시작이 된 걸까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른바 김종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선 킹메이커라고 하고 한쪽에선 결국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듯한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버리면은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캠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기존 윤석열 캠프대 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기싸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없는데 계속해서 분위기는 그렇게 느껴진다. 지금 어디까지 그 두 사람의 혹은 밀당, 기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캠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캠프도 중요하죠. 캠프를 통해서 그 대선 운동을 하는데 캠프는 언제까지 지속되죠? 내년 3월 9일까지 이제 지속되겠죠. 그러면 5월 9일, 10일 날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취임하는데 그 다음엔 뭐가 더 중요해지죠? 차기 정부가 더 중요해지죠. 지금 윤석열, 김종인 그 두 분 간에 오가는 얘기는 캠프 얘기도 물론 오갑니다만 그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아마 더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2017년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조금 하면은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대선 후보에게 도와주겠다. 그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캠프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 집권하면은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논쟁은 그 김종인 윤석열 두 분은 캠프 논쟁하는 건 아니에요. 캠프야 뭐 어떻게 구성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이기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차기 정부에서의 어떤 지금 오가는 얘기 그거는 결론이 아직 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건 아닌데 이제 캠프 자체도 중요한데 김종인 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캠프가 많은 분들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친이 쪽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 많은 유권자들이 친박 친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래서 금태섭 얘기도 나오고 윤희숙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협될 거고 다만 캠프에 또 그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나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지도 한번 저희도 잘 볼게요. 일단 권성동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전권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알려지기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금태섭, 윤희숙 두 전직 의원을 추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고요.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이재명 지사께서는 불과 2주 전까지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엔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본인은 그때 생각에는 그게 단군 일의 치적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몇몇 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취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했던 두 전직 의원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일부 보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면 아래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뭐 직책이나 직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선대위에 어느 단계에서 이름을 올릴 것이냐를 제가 알 수는 없죠. 다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분인 건 분명하고요. 민주당에서 옳은 소리, 쓴소리 하다가 쫓겨났다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 영입이 곧 우리는 쓴소리까지 다 듣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겁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역시 경제 분야의 전문성 외에도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톡톡히 날렸던 초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만마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의 구성과 외연 확장을 힘쓰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평소 의지대로라면 두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한 부분은 권성동 비서실장이 마지막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결국 여러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만 최종 결단은 대통령 후보의 몫인 것이고 그 결단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도 대통령 후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나 뭐 최고위원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만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이 고독한 결단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윤희숙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화면을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이 바로 부패 전력자잖아요. 비리 전력자잖아요. 뇌물로 감옥 갔다 왔죠. 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어른이 본인이 선거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글을 또 연배도 됐잖아요. 킹메이커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가 뭐 직업처럼 매번 하고 나도 킹메이커 한번 해봤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마이너스 수도 있다. 상황, 이 논란 때문에 이재호 상임고문이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후보를 사실 대통령으로 만드시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에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원 당규상에도요. 그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모든 당무의 당권의 결정을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걸 후보가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와 마치 이렇게 싸우는 듯한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상황 노릇하겠다는 듯한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그걸 좋게 보실 건지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윤석열 후보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지 이것도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저는 보세요. 윤석열 후보를 조언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억압해서 막 강요하고 누르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헤게모니 싸움은 정말 국민들께 눈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